뭐 구체적으로는 사비카스의 그 접근을 뭐 저희가 CSI 이렇게 해서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 혹은 또 뭐 커리어 스타일 인터뷰 이렇게 이제 그 접하시게 될 텐데요. 뭐 커리어 스타일 인터뷰의 경우에는 뭐 이제 겠지만 8가지 질문으로 대표되고, 그 사실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은 전체적인 질문에 포함된다기보다는 내담자가 얼마나 이 진로라는 것에 대해서 진로 적응성 이런 측면에서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고, 실제로 그 인터뷰를 통해서 내담자가 도움받고자 하는 문제, 즉 상담자 입장에서는 어떤 측면의 그 문제 해결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는 이제 시작이기도 합니다. 명선 씨 반가워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지금 진로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. 지금 명선 씨가 겪고 계시는 진로 문제를 저한테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해도 되나 네,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조금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, 상담센터를 찾아오게 됐습니다. 명선 씨가 저와의 상담을 통해서 좀 바라는 어떤 결과나 네. 저희 상담을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한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이 있으실까요?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제 마음의 어떤 결정을 조금 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, 조금 마음이 전공이 사실 잘 맞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. 네네. 그래서 전공을 만약에 살려서 취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다면 네. 제가 그럼 나는 어떤 걸 하기를 원할까?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나? 이런 좀 진지한 고민들, 생각들 이런 것들을 조금 선생님이랑 같이 네, 얘기해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머지의 그 뭐 역할 모델, 즉 롤 모델에 대한 이해, 그리고 또 내가 즐겨 보는 뭐 TV라든지 혹은 또 뭐 그 잡지 뭐 이런 것들, 그리고 좋아하는 책이나 스토리, 그리고 명언이 무엇인지, 그리고 또 관련된 뭐 교과목, 좋아했던 교과목은 또 뭐 취미 이런 부분들을 묻게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사실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은 그 아주 어릴 적의 초기 기억을 회상하는 것과 이제 그 맞닿아 있는데요. 이제 이런 그 초기 기억은 사실 내담자가 그 세상을 살면서 가장 주요하게 관심을 갖고 어디에 지금 몰입하고 있는가, 즉 진로 문제와 관련한다면 어디에 내가 압도되어 있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 중요한 주제입니다. 지금까지 사시면서 혹시 명선 씨가 조금 본받고 싶다거나 아니면 네. 좀 따라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물들이 좀 있으신지 궁금해요. 제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의 언니예요. 부모님들이 또 바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 네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추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조금 되게 힘 있게 주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더라고요. 저한테는 그런 뭔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힘, 뭔가 능동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좀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,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, 지금 평소에 즐겨보시는 뭐 잡지라든지 아니면 TV 프로그램 같은 것들 있으세요? 음악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복면가왕이나 히든싱어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출연자들이 각각의 스토리들이 있어요. 출연하게 된 스토리, 그리고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된 스토리, 이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들으면서 라이브로 들으면 더 감정 전달이 잘 된다고 해야 되나? 그러면서 그 사람을 되게 지금 이 노래에 감정이입게 있는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감정이 잘 전달되는 그런 모습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이제까지 사시면서 네. 혹시 감명 깊게 본 책, 영화나 책 같은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?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아, 예. 라는 네, 네, 알아요. 책이 원작이고 영화인데 그걸 되게 감명 깊게 봤고, 네. 지금 뭔가 좌절할 수도 있고 뭐 고비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거를 잘 극복하면 좀 더 내 인생에 더 큰 삶의 튼튼한 균형을
만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. 현재 명선 씨의 삶에서 네. 그 리즈라는 주인공과의 차이점이 뭘까요? 현재의 상황을 정리를 하고 용기를 내서 떠났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저는 현재의 상황을 계속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. 용기를 내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네,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머물러 같아요. 있는 상태인 네. 것 같다. 네. 뭐 학교를 다니시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이런 시간 다 제외하고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. SNS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, 페이스북 네네네. 네,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,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라고 해야 되나요? 뭐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필요한 좌우명이나 아니면 인생관 같은 것도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. 까르페 디엠이라고 이제 라틴어인데 그 현재를 즐겨라, 현재에 충실해라 이런 의미거든요. 네. 현재를 더 즐겁게 사는 게 더 의미 있지 않나. 좀 명선 씨가 좀 좋아하셨던 뭐 과목 같은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? 음악 시간을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체육 시간을 좋아했어요. 특히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구기 종목 이런 것들 되게 좋아했어요. 명선 씨가 만약에 새로운 진로를 탐색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는 주제가 어떤 것 같으세요? 즐거움이요. 즐거움. 네, 제가 즐길 수 있는 거. 네네.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로 기억되는 장면이 어떤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유치원을 다녔는데 유치원에서 소풍을 갔어요. 너무 즐거운 거죠.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다른 친구들 엄마는 다 있는데 네. 저희 엄마는 함께 가지 못한 거예요. 되게 외롭고 쓸쓸하다. 그 지금 상황에 맞추어서 생각했을 때 내가 초기 기억에서 가져다 준 어떤 그런 감정들이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? 그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외로움, 네. 뭐 쓸쓸함 이런 것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들었고요. 네네. 여기에서 지금까지 명선 씨와 저와 나눴던 어떤 주제들을 통해서 네. 좀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제가 되게 즐거움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맞아요. 생각하는 사람이구나. 그리고 이 즐거움이 더 뭐라 해야 돼? 증폭이 된다고 해야 되나? 네, 더 커지려면 소통, 함께 맞아요. 하는 그런 무언가를 해야 되는가 보다.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명선 씨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의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뭔가 물꼬를 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앞으로 더 많은 탐색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. 그 주제를 지금 명선 씨한테 찾게 해드린 게 이제 앞으로의 탐색의 길에 이제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내담자가 그 자신들의 경험들을 이야기 속에서 풀어내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의식의 흐름들을 이해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신이 지향하는 어떤 삶의 목표들을 알게 되는 이제 그런 그 뭐 주체자로서 그리고 또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써 나가는 이제 라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상담자는 어찌 보면 에디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면에서 더더군다나 그 내담자를 존중하고 또 고유한 어떤 경험들을 잘 끌어낼 수 있도록 또 잘 그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커리어 오그램은 구성주의 철학에 기초한 진로 상담 기법으로 내담자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자각하도록 돕는 그런 기법입니다. 우리는 이 진로 그 발달에 대한 이해를 다양한 도형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램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고요. 여기서 얘기하는 O는 이제 현재의 그 진로 발달을 지금 동그라미 안에 그려놓고 그 지금의 이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어떠한 영향의 요인들이 뭐 시대적, 뭐 사회적, 또 개인의 그런 특성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게 한다는 뜻에서 커리어 오그램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. 오늘은 여기 지금 빈 종이가 있는데요. 오늘 그동안 우리 희문군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현재의 그 진로
그 지금 현재는 이제 학생이잖아요. 교육학과 학생. 네. 그 교육학과 학생이 되기까지 어떠한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를 한번 이 그 종이 안에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. 지금껏 한 약 2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진로 포부가 있었나요? 제가 교육학과에 오게 된 큰 계기는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. 고등학교 때 좀 수업 시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간 자율 학습을 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교육 전공을 하면서 직업적으로나 교육 쪽으로 해서 직업을 갖게 되면은 그러한 점을 좀 개선하고 싶어서 교육학과에 왔던 것 같아요.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들었었나요? 그 당시. 일단 시험에 대한 부담감도 항상 크게 가지고 있었고 학업 양 자체도 많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교육학을 선택하게 된 그런 계기는 그런 내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처음 이제 내담자가 왔을 때 주로 이 커리어 오그램을 사용할 경우에는 내담자가 어떤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 적용을 하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기법을 적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현재의 상태를 가운데 그려놓고 그리고 그 진로 상태까지 결정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중요한 그 질문들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일단 그려볼까요? 여기 가운데에 지금 현재의 상태, 진로 발달 상태, 강원대 교육학과.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 교육학과에 진학하게 된 그런 계기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네요. 네, 가장 큰 계기는 그때였어요. 중요한 그 당시 경험했던 사건은 야자. 그리고 또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커가지고 네, 그런 거를 좀 개선시키고 싶었어요. 그러면 여기다가 삼각형으로 한번 그려볼까요? 그 당시 겪었던 주요한 사건, 경험 이런 거. 네, 수업량이 많았어요.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어떤 걸 생각을 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?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자기가 원하는 과목이나 좋아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했어요, 그때는. 그 화살표를 한번 그려볼까요? 네. 그럼 그 전에는 시험 부담을 특별히 경험하지는 않았었나요? 고등학교 이전에는 중학교였는데 그때는 시험 부담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. 중학교 때는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? 중학교에는 그런 큰 시험은 없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그때 잠깐 공부했기 때문에 그때는 고등학교만큼은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나 많은 수업량 때문에 부담감은 적었어요. 그러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의미 있었던 중요한 경험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때는 일단 학교 빨리 끝나게 되면은 친구들이랑 학교 근처에 또 풋살장이 가까이 있어서 같이 풋살 하면서 운동도 하고 또 PC방 가서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게임도 하고 하면서 친구들이랑 공부가 아닌 다른 활동이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일단 여기다는 또 다른 원을 하나 그려야 될 것 같거든요. 중학교 시절. 그 당시 꿈이 있었다면 여기다가 또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 친구들하고의 그런 경험, 같이 함께 놀았던 경험이 희봉군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준 것 같아요?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같이 보낼 시간이 있던 것만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친구들하고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다이아몬드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? 예. 고등학교 때도 좀 경험이 달랐을 것 같거든요.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시험에 대한 그런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중학교 때처럼 이야기는 해도 경쟁심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편한 친구들이나 그런 거는 중학교 때보다는 덜했던 것 같아요.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경쟁심을 느끼게 했었고
또 중학교 때는 뭐 즐거움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그냥 즐거움이나 네, 편함. 편함. 그래요. 교육학과를 선택할 당시에 주변의 반응은 어땠어요? 뭐 부모님들이라든지 또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. 부모님 경우에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셔서 평소에도 네. 항상 응원해 주셨고,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교육학과를 간 거보다는 어느 학교를 간지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친구들이 과보다는 학교를 더 비중을 두는 거에 대해서. 그때도 좀 안타까웠던 게, 어떻게 보면 과가 진로에 있어서 중요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교나 이런 게 더 중요시 여기니까 네. 그런 점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남들이 대부분 하는 그런 선택보다는 그 학과 위주로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뭐 중요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? 저를 일단 믿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학교를 가든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너가 원하는 걸 하라고 하셨으니까 교육학과 가더라도 응원해 주셨고 만족해 주셨고, 저 또한 제가 원하는 학과를 가서 만족을 했었어요.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상담을 통해서 결국은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그동안 자신의 진로 발달에 중요하게 계속 영향을 미쳤던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 도식에서 보면 바로 화살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. 오늘 상담을 통해서 새롭게 뭐 확인된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새롭게 찾기보다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거를 다시 깨닫고 알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느꼈던 거는 큰 가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그 큰 가치를 중점으로 제가 원하는 공부나 직업에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가치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어떨까요? 고등학교 때는 학생들의 행복이었지만 지금은 개인이 행복을 스스로 찾는 건데 지금은 범위가 더 확장이 된 것 같아요.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, 그게 네. 중요한 삶의 가치임을 오늘 알게 되셨네요. 이제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의 언어에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사실 결국은 이 구성주의 상담이라는 것은 이 현상 이면의 그 본질이 정말 무엇이었는지, 실체가 무엇인지를 내담자와 협력해서 탐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. 그 실제 경험이 무엇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탐사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언어 이면에 진짜 그 숨겨진 여러 가지 우리가 보지 않고 이렇게 제쳐두었던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펼쳐서 보게 하는 그런 제대로 보기 훈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.